토트넘 맨시티 경기에서 손흥민과 혼란의 활약을 비교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이 수치 하나를 보고 대반전이라며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현재 혼란과 비교되어 경기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손흥민의 놀라운 클래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 소속의 선수인 더브라위너의 작심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토트넘 맨시티 경기에서 혼란이 토트넘에 꽁꽁 묶이며 가장 부진했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맨시티는 1위 아스널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리그 2위를 유지했는데요. 굴욕적인 기록들을 깨지 못했습니다. 기존 맨시티는 토트넘 원정에서 수를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으로 이전한 뒤 치른 4번의 원정 경기에서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채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전 4패와 0득점이 맨시티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이번 경기 0대1 패배로 인해 이 기록을 오전 5패로 늘렸고 0득점이라는 굴욕적인 기록도 유지됐습니다. 특히 무득점 기록을 깨지 못한 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다를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홀란드를 영입하며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맨시티에는 케빈 더 브라위너, 베르나르도 실바 등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던 반면 이를 마무리할 선수가 없었습니다. 득점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홀란드의 영입은 맨시티의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줄 영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 홀란드는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리그 20경기에서 25골, 이미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의 득점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홀란드는 토트넘과의 직전 맞대결이었던 리그 7라운드 수년 경기에서도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 원정에서도 원정 무득점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홀란드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굴욕을 맛봤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에 따르면 이날 홀란드는 슈팅 0회 그리고 박슨의 터치 0회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 차례도 슈팅을 시도하지 못한 것은 홀란드가 맨시티에 입단한 뒤 EPL에서 처음으로 겪은 경험입니다. 제 아무리 괴물 공격수라고 불리는 홀란드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득점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홀란드가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화설은 토트넘 경기 직후에 나온 것이 아닌 그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영국 풋볼 365는 홀란드는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분노했고 맨시티를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팀의 일부 선수들이 만드는 나쁜 분위기에 책임이 홀란드에 있다고 생각한다. 홀란드는 맨시티가 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맨시티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주앙 칸셀루가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불화로 이적시장 막판에 바이에른 뮌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브라위너의 작심 발언이 나왔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에서 홀란드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손흥민이었는데요. 홀란은 토트넘 수비진에 꽁꽁 묶이며 이례적으로 0슈팅을 기록한 것과 달리 손흥민은 전방위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지며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맨시티 수비진을 상대로 수차례 엄청난 보름반을 보여주며 역습 전개를 하는 손흥민은 맨시티 선수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역습 전개를 하는 것 외에도 때로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어서 팀의 연계 플레이에 관여했고 지난 시즌 킬패스 전체 3위의 빛나는 패스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날을 놓고 비교해보면 홀란드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손흥민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랄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임팩트를 남겼고 홀란은 꽁꽁 묶이며 잠수를 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체 터치 횟수는 손흥민보다 홀란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홀란이 공을 잡은 횟수는 28회 그리고 손흥민이 공을 잡은 횟수는 21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손흥민이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홀란보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은 기회에서 그토록 임팩트 있는 활약상을 남긴 것입니다. 수차례 혼자서 50m 혹은 그 이상의 거리를 드리블하여 역습을 전개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한 키패스를 날리고 개인 능력으로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낸 모든 활약들이 저 적은 기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괴물 공격수라고 불리는 홀란보다 공을 잡은 기회가 더 적었는데도 이런 활약을 보인 것은 손흥민의 클래스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맨시티와 토트넘의 스타일 차이를 감안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아래서부터 엄청난 드리블 컨트롤로 역습 전개를 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였다는 것이고 맨시티 역시 점유율 축구를 선호하지만 카운터 어택을 하지 않는 팀이 아닙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맨시티는 몇 번이나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역습을 살릴 수 있는 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더브라위너는 공격 포인트가 다가 아니라며 손흥민의 활약을 추켜 세웠고 동시에 리그에서 괴물 같은 골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펩과 불화설을 겪고 있는 홀란드를 겨냥했습니다.
펩 역시 홀란드는 아직 어린 것이 최대 강점이라며 케인과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세계 최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홀란드가 이 바닥에서 더 오래 뛴 노련한 선수들을 보고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침 케인은 역사적인 200호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레스터시티전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골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